먼저 우리 교재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듣습니다. 교재 73쪽을 보면 이 장에서는 6개의 분류표를 예로 들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에서는요, 이 6개의 분류표 중에서 일부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거기에는 주의식진 분류법부터 시작해서 도서 거래에 사용하는 분류표, 그리고 간단한 사무 조직용 분류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74쪽의 사례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무 조직용 분류표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패시브 분류표에서 먼저 기계용 나사를 봤던 것처럼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사무용 파일을 주제별로 조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 우리 교재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교재 73쪽의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1.6이 교육, 1.6.1이 자료, 1.6.1.1이 시각 보조 도구, 이렇게 계층적으로 확장되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74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73쪽의 하단부터 74쪽의 윗부분까지는 분류표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고요. 74쪽의 두 번째 글 상자에 있는 표는 색인어가 되어 있죠. 본표에서는 분류 기호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우리가 캡션이라고도 하고 표목이라고도 하는데 그 뒤에 그 기호의 개념에 해당되는 용어가 표현되어 있죠. 분류 기호 플러스 용어. 본표에서는 이렇게 개념별로 구조화되어 있고요. 색인에서는 74쪽의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과정은 16.2다. 이렇게 색인어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분류 기호가 나오는 자모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조금 더 보겠습니다. 74쪽 가운데쯤에 이 분류표는 아주 단순하고 표현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죠. 단순하고 표현성이 높은 10진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 계층적인 속성이 드러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3쪽에서 열거된 그 표 형식을 다시 74쪽에서 계층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이렇게 계층형으로 표현된 것에 해당이 됩니다. 74쪽을 보고 빈칸을 넣어볼 수 있겠죠? 74쪽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여기 슬라이드를 봐도 되지만 교육 그리고 교육 자료로 한번 구분되고 교육 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 자료는 시각 보조 도구 또는 사무용품으로, 교육 과정은 사무직, 관리직, 기술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표는 일부만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분류는 이제 분량이 많겠죠. 그래서 74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색인어를 이용해서 본표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구분 특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계층 분류표에서는 첫 번째 계층에서 두 번째 계층으로 갈 때 구분 특성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위 항목을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1계층에서 2계층으로 어떤 구분 특성이 적용됐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때요? 찾았나요? 아마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그쵸? 교육이 어떤 교육에 관한 그 문헌을 정리를 하는데 하나는 교육 자료, 하나는 교육 과정. 이건 뭐지? 교육 대상에 따른 구분 특성인가? 교육 자료의 유형인가? 아마 적어도 2개 이상의 구분 특성이 섞여 있어서 2계층과 3계층으로 구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층 분류는 그냥 볼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구분 특성을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표를 만들 때 구분 특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교육용, 시각 보조 도구 어디다 분류하죠? 여기다 분류할 수 있겠죠, 그쵸?
이거는 교육용 시각 보조 도구니까 이거는 좋습니다. 분류 기호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16.11. 그런데 사무직 과정을 위한 시각 보조 도구는 무엇일까요? 사무직 과정을 위한 시각 보조 도구.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보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못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도서관은 길드홀 도서관의 향토자료 분류법입니다. 제가 길드홀 도서관에서 하는 이 분류표가 원래 영문으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원서에서. 그걸 뭘로 분류할까, 뭘로 어떤 언어로 번역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향토자료 분류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길드홀 도서관이라는 런던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거기에서 런던 지역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주로 런던을 다루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지역 자료 컬렉션을 별도로 관리하고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드홀 도서관에서는 일반적인 분류법도 쓰고 런던 지역의 자료만을 위한 별도의 분류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토자료 분류법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재 75쪽이죠. 자, 다음 사례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자료인 런던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사실은 향토자료 분류를 위해서 이제 발행한 것이고요.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자, 20부터 59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항목에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40부터 49는 이제 관리에 관한 이제 부분인데, 이제 그 하위에 뭐 46이나 46.9, 46.91 같은 부분이 이제 발췌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표의 주류는 주로 두 자리 기호, 그러니까 20, 뭐 46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하위 항목이 소수점 이하 두 자리, 그러니까 46.93 또는 세 자리까지 전개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6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열거형 분류표에서 하위 구분 이제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에서도 46을 예를 들면 공중보건 및 조명에서 어디로 내려갔죠? 여기는 조명입니다. 조명도 오일 조명, 석유 조명, 전기 조명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해당 항목들을 그 필요한 부분에서 열거되어 있는 부분과 맞는 주제를 골라서 분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76쪽 하위에 있는 것처럼 그 40대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통계 연감. 이거는 정보 자료의 형식이죠. 통계나 연감 같은 것들. 41은 사회복지, 42는 범죄, 43은 감옥, 44는 법률. 자, 이것을 4로 시작되는 하나의 계층이라고 했을 때 이 4로 시작하는 계층이 0부터 9까지 한 번 더 하위 구분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첫 번째는 통계가 되고 여섯 번째는 의료가 되고 여덟 번째는 수송이 되었지 라고 생각하면 모호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6쪽 위에서 열거형 분류표의 경우에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분류표라고 가정을 해도 단계별로, 계층별로 하나의 특성만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석유 조명, 전기 조명 이 자체는 이렇게 별도의 분류 기호를 탁탁 선택할 수 있겠죠. 자료에서 석유 조명만 다루고 있다면 잘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 조명을 이용한 교통체계 구축 방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석유 조명에 플러스 별도의 다른 주제가 붙는 우리 복합 주제는 다양하게 결합될 수 있잖아요. 또는 전기 조명의 수명과 시장 활성화 등등 미리 다 열거할 수 없는 다양한 복합 주제의 양상을 이러한 열거형 분류표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열거형 분류표의 구조적인 측면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그 사무용 조직 분류나 향토자료 분류법의 열거형 분류표로서의 한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토자료 분류법 같은 경우는 열거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 런던 지역의 자료를 일반 도서관에서 별도의 분류 체계를 사서가 개발해서 적용했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 도서관과 런던 지역에 대한 애정,
그리고 해당 런던 지역 자료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길드홀 도서관의 향토자료 분류법은 아주 좋은 분류표이지만 우리가 보는 그 분류표의 이론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분류표 계층마다의 구분 특성, 이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열거형 분류표의 사례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의 십진 분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분류표에 비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분류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습에서도 우리가 실제 주의 십진 분류법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례 네 번째에 해당되고요. 주의 십진 분류법은 모든 분야의 지식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주제 분야를 다 학문 분류를 기반으로 다루고 있죠. 도서관에서의 서가별을 목적으로 100여 년 전에 고안되었고요. 현재는 서가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목록에서 자료를 디스플레이하고 브라우징 하는 데에도 활용이 되고 있죠. 78쪽의 하단 부분 보면은 주의 십진 분류법의 주류 배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 이유는 주의 십진 분류법과 다른 분류표의 일부를 이제 바탕으로 한국 십진 분류법을 개발을 했고 그것들을 우리나라의 여러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00부터 900까지 되어 있고요. 000은 총류로 시작했지만 컴퓨터 과학이나 정보학이 그 분야가 커짐에 따라서 총류의 이름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각 주류는 다시 10개, 실제로는 9개의 하위 항목으로 세분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문학류를 예시로 810, 811부터 쭉 이렇게 열거되는 일부 사례를 가지고 와 있습니다. 자, 십진기호를 사용하고 있죠. 0부터 9까지를 쓰고 있고요. 10개의 주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십진 분류법의 웹 버전이 웹2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에 나중에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살펴봤죠? 0, 1, 2, 3, 4, 5, 6, 7, 8, 9까지 주류도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뭐 총류만 되어 있지만 우리 교재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총류의 컴퓨터 과학, 정보학 이렇게 들어가면서 처음에 주의가 개발했을 때보다 총류를 포함해서 여러 그 주류의 명칭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십진 분류법은 계층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0에서 이것은 컴퓨터 과학, 정보학, 총류 이렇게 쭉 되어 있죠. 0에서 또 이렇게 하위가 두 번째가 이렇게 2, 3, 5, 6 이렇게 하위 구분되어 있죠. 이것은 그 DDC 앱이에요. 네. 깔면 별도의 구매 없이 이렇게 PC에 깔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DDC를 확인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처음에 이 앞에 부분 있죠. 0, 1, 2, 3 이것을 U라고 합니다. U라고 하고요. 그래서 10개, 10개의 메인 클래스 주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있죠. 2, 3, 5, 6. 020이 이제 문헌정보학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두 번째 10개가 다시 10개가 됐으니까 100개가 되겠죠. 이것을 100 강목이라고 합니다. 강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그 세 번째를 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류 기호에 소수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세 자리를 우리가 류, 강, 목이라고 합니다. 자, 일시도 한번 더 볼까요? 자, 영어는 다 여러분들 보지 않아도 되고요. 이 강아지랑 고양이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 주의 십진 분류법의 계층성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계층 분류는 일단 분류 기호는 들여쓰기 하지 않고 일렬로 이렇게 쭉 씁니다. 이렇게 쭉 쓰죠. 소수점이 있을 때에도 소수점 맞춰서 이렇게 세 자리 써주고요. 소수점이 몇 자리이건 그 뒤로 이렇게 쭉 전개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636 먼저 배열하고 636.7 배열하고 636.8 배열합니다. 만약에 636.12를 배열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절대 12가 아니죠. 이거는 1 먼저 배열하니까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에 해당되는 것에 배가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표목은 이렇게 캡션 있죠. 이렇게 분류 표목은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들여쓰기 하고 있죠. 그래서 표목을 들여쓰기 하면 한 계층씩 늘어나는 것이고요. 개와 고양이는 동일 계층에 있는데요. 동일 계층이라면 표목도 이렇게 들여쓰지 않고 같은 줄에 넣게 됩니다. DDC 분류 기호의 계층성과 분류 기호의 확장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기호가 부여된 그 자료를 도서관에서 이렇게 볼 일은 많지 않겠죠? 쭉 보면 이만큼 있습니다. 3은 사회과학이겠죠, 물론. 3, 3은 경제, 3, 4는 산업,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그 영국의 랭커셔 지방의 면화 산업인 거잖아요. 랭커셔 지방의 면화 산업, 그 산업을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그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를 정말 세세하게 다 분류를 한다면 분류 기호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계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계층이죠. 그래서 분류 기호는 이것도 길지만 만약에 이 캡션을 다 더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길겠죠. 그렇죠? 특히 여기 파란 글자 나온 데까지는 분류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338, 47, 6, 7, 7, 2까지는 열거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0 이하는 이 부분은 이제 분석 합성형이 가미된 부분으로서 이렇게 플러스해서 더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주입진 분류법의 특성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위 구분 개수가 이론적으로 몇 개죠? 10개. 그런데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기본 실제로는 9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하나의 하위 범주가 10개든 9개로든 이것만 구분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학을 먼저 언어로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재 79쪽에도 나와 있긴 하죠. 그런데 언어가 9개밖에 없을까요? DDC 재밌는 부분인데 종교류입니다. 종교류는 미국이 기독교 중심이기 때문에 종교류가 정말 기독교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십진 분류법은 그렇진 않지만 보시면 이게 2죠? 2가 종교입니다. 그리고 220부터 290까지 이제 그 성서와 각종 이제 종교 외에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데 220이 성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230부터 280까지 그러니까 3부터 8까지 전부 다 뭐예요? 기독교에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9, 마지막 9에다가 기타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류만 보면은 사실 DDC의 세계관이 나와 있는데 종교는 기독교 플러스 기타 종교예요. 특히 주희가 신학대학을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십진 분류법을 개발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종교별로 고르게 퍼지게 했었죠. 자, 이 부분 우리 교재랑 같이 볼 텐데요. 80쪽을 한번 볼까요? 자, 그 80쪽 윗부분은 우리가 먼저 봤던 9개로 어떻게 구분이 9개로만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80쪽 아래쪽에 계속 보겠습니다. DDC의 640 부분이죠. 가정경제 및 생활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슬라이드와 함께 볼 텐데요. 640의 가정경제 및 생활입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만 되어 있긴 해서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641.52가 아침 식사예요. 브런치도 포함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뭐 맛있는 브런치 만들기 뭐 이런 문어는 여기에다 분류할 수 있겠죠. 641.53은 가벼운 식사예요. 예.
이거는 점심과 저녁을 가볍게 하는 점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아침 식사에는 아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오삼에는 점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잘 보면 디디씨가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으로 요리를 그 식사를 분류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41.54는요, 점심과 저녁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거하게 먹는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의 식생활을 또 엿볼 수가 있는 그러한 분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2, 3, 4를 그럼 뭘로 구분했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번 점심 먹고 어디에다가 분류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교차 분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교차 분류를 이해하고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분류표 매뉴얼을 만들 수 있거든요. 분류표 매뉴얼은 가능한 분류의 모호한 부분이나 이런 교차 분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거든요. 자, 교차 분류란 상이한 무엇이 하나의 구분 지점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이제 교차 분류를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인용 요리 연습 문제 1번. 1인용 요리 어디다 하죠? Cooking for one or two people이죠. 그래서 1인용 요리도 641.561, 2인용 요리도 641.561이 됩니다. 자, 다음 한 사람을 위한 건강식. 자, 여기서부터 조금 고민이 되겠죠. 노인을 위한 건강식. 여러분들 한번 먼저 분류해 보겠어요. 자, 건강식을 제가 찾아줄게요. Cooking for health입니다. health. 이렇게 건강식 좋은 거죠. 이렇게 건강식입니다. 한 사람도 찾아드릴게요. 한 사람은 Cooking for one입니다. 자, 노인을 위한 건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age에 따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Cooking for people of specific ages에서 여기 5, 6, 2의 하위 분야에 이제 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교재를 함께 볼게요. 81쪽입니다. 자, 제가 다 번역을 해놨죠? 자, 1인용 요리 81쪽의 가운데에 바로 있죠. 641.561에서 1입니다. 2인용 요리는 641.561-2입니다. 여기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분류표에서 세 자리씩 띄어서 눈에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류표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분류 기호를 시스템에 입력할 때는 띄어쓰기 하지 않죠. 자, 노인은 몇 번이었죠? 81쪽에서 찾아봅니다. 641.562 노인 있죠? 7까지 노인이죠. 자, 건강식 찾았어요? 한자식, 저염 요리법 다 있겠지만 건강식까지만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 641.563까지 받아줘도 되겠죠. 자, 분류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류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모호한가 그 부분을 교차 분류라는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81쪽과 82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연습 문제도 함께 풀어보고 이제 그 결과를 정리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뒤집진 분류법 좀 더 정리할 때 82쪽하고 83쪽 먼저 볼게요. 82쪽을 보면은 자, 색인 부분이 나옵니다. 뒤집진 분류법의 색인이에요. 82쪽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인쇄용 DDC의 색인은 1000쪽이 좋게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분이 색인을 만들고 굉장히 나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이제 극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색인법이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근육입니다. 근육은 이건 대표 용어라고 해가지고 근육이 DDC의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근육이 573.75에 나타나는 것을 학제적 분류기호라고 해가지고 가장 대표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573.75는 생물학에서 이 분야에서 다루는 근육이죠. 이것을 이제 DDC에서는 대표로 본 것이고요. 그 이외에 동물 그림 그릴 때, 동물 대생할 때 743.6에도 근육이 나오고, 사람 그릴 때 743.47에도 나오고, 또 의학 분야의 인체 해부학에서도 근육이 나오고, 인체 생물리학에서도 나오고,
또 근육이 부상을 입었다면은 617에서 나오고 근육 수술도 617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아래 참조는 근골격계도 보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육에 관한 그 항목 주의식진 분류법에서 항목을 모두 다 색인해서 함께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분산된 하나의 개념을 모두 합쳐서 잠오순으로 배열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계층이 있죠. 근육이 분류표에 나타난 맥락을 한꺼번에 함께 제공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관색인이라고 합니다. 상관색인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볼 색인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식진 분류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